페달이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의 페달로 어떻게 운전을 하지?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 그리고 테슬라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테슬라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테슬라 모델 Y RWD 모델을 예약하신 분들 또는 전기차가 처음이신 분들은 이런 전기차의 회생제동, 원페달 드라이빙, 그리고 테슬라에 있는 오토파일럿 등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좀 잘못 들으면, 사실 저희 가족들도 그랬었는데 페달이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의 페달로 어떻게 운전을 하지? 브레이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회생제동을 해서 멀미가 많이 나진 않는지, 그리고 오르막길 등을 올라갈 때 밀리지는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댓글로 주신 구독자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이 원페달 드라이빙과 회생제동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용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버랜드 근처에 행사가 있어서 용인으로 가고 있는데, 용인으로 가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 페달이 일단 하나냐? 그건 아니고요. 페달은 두 개입니다. 브레이크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저희가 내연차에서는 악셀을 밟다가 멈출 때가 되면,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식으로 운전을 하죠. 그런데 이 전기차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마치 전기를 줬다가 뺐다 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악셀을 밟다가 발을 떼기 시작하면 천천히 이 속도가 줄어듭니다. 뭐 급정거를 하는 그 정도로 급정거를 하지 않고요. 발을 완전히 뗀다고 해서 완전히 정말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멈추냐, 그렇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페달로, 원페달로 드라이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 타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연차처럼 발을 딱 떼면 속도가 좀 빠르게 멈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속 주행할 때 10km 정도 가고 있다가 발을 떼면 거의 멈추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타듯이 운전을 해서 멀미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시승을 하니까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테슬라 모델 X를 타면서 원페달 드라이빙을 아주 잘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악셀레이터를 밟지 않고 있다, 이건 곧 이게 차가 거의 멈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거의 밟지 않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좀 속도를 줄이고 싶다면 살짝 발을 대고, 이렇게 흔히 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런 발컨을 통해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제 운전을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페달 드라이빙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멈추게, 발을 떼면 멈추게 되는 게 회생제동이라고 하죠.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등을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잠깐 이렇게 정차를 해서 주차장 같은 데 올라갈 때 이렇게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차가 밀린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제동을 하면서 특히 홀드모드에서 차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시승을 한번 해보면서, 이렇게 운전하는구나. 특히 광명 이케아에서 차를 바로 인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게 좀 걱정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델 Y를 먼저 시승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X를 광명 이케아에서 인도를 받았는데, 확실히 한번 시승을 하니까 좀 그런 걱정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회생제동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저도 모델 X를 처음 타면서 어렵지 않게 저희 집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토파일럿 버튼을 눌렀고요. 오토파일럿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제 차는 이렇게 요크 스티어링 휠이기 때문에 버튼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일단 핸들을 잘 잡고 있으라는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토파일럿 관련해서는 저도 의구심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정말 차가 잘 갈까?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 또는 야간에도 문제없이 잘 갈까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도로를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을 주행할 때, 그리고 오토파일럿은 약간 우회를 하신 분들인데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내 주행을 할 때도 만약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자동차 전용 도로나 이런 고속도로를 달리실 때, 그럴 때 사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지금 저 앞에 좀 큰 차가 하나 있는데, 이런 큰 차들이 옆에 오면 자동으로 살짝 차선을, 만약에 큰 차가 제 오른쪽으로 온다고 하면
차선을 잠깐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갑니다. 왜 차선 중앙으로 안 달리고 왼쪽으로 가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런 큰 차 같은 경우는 차선을 좀 넘어올 수도 있고, 큰 차는 좀 차폭도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스스로 알아서 살짝 오른쪽으로 비켰다가 그 차가 또 없어지면 다시 중앙으로 와주는, 그렇다고 차선을 넘어가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게 똑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토파일럿은 믿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저도 믿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차선을, 카메라를, 비전을 통해서 차선을 인식해서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 구간이나 아니면 이 차선을 새로 그렸는데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다, 아니면 뭐 차선이 두 개, 세 개가 섞여 있다,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는 선명한데 또 하나는 약간 야은하게 그려져 있는, 그럴 때는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거나 그럴 때도 오토파일럿이 잘 대응을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큰 차, 큰 버스 등이 완전히 사선에서 끼어들 때는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에 반포 IC를 지나면서 이렇게 고속버스들이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얀 물체 등이 완전히 정차되어 있을 때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도 인식을 하시고 운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토파일럿, 차가 운전하는 거죠. 오토파일럿은 테슬라가 스스로 운전하는 거지만 사용자가 언제든지 개입할 준비는 하시는 게 안전하게 테슬라를 운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FSD 그리고 향상된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모델 Y RWD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이 모델이 아직 국내에는 인도가 되지 않았지만 이 FSD 그리고 향상된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현재 국내에선 FSD 기능이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나 아니면 FSD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향상된 오토파일럿은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죠. 크게는 일단 차선 변경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 제가 깜빡이를 제 차 같은 경우는 지금 FSD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차선을 변경한 게 아니고요, 테슬라가 스스로 차선을 변경한 건데, 잘하기 때문에 이번에 리퍼럴로 구매를 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체험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체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노아라고 해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은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켜고 끄실 수도 있고 자동으로 켜지게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따라서 IC 등을 빠져나가야 될 때 테슬라가 스스로 IC로 빠져나가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능에 옵션이 변경되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수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스스로 테슬라가 IC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가 다른 차선으로 달리고 있으면 이 차선을 스스로 변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승인 대기로 해주게 되면, 지금 제가 IC로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차선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테슬라가 너 지금 차선 바꿔야 돼, 그래야 나 나갈 수 있어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차선 변경을 요청하게 되면 이렇게 차선 변경을 알아서 스스로 합니다. 네, 나가겠죠. 자, 깜빡이 스스로 넣고요. 깜빡이 제가 넣지 않았고 얘가 넣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넣었고, 저는 보통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운전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테슬라를 에버랜드까지 타고 오면서 이 테슬라를 타는 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과 회생제동은 또 어떤 느낌인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오토파일럿 등을 사용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좀 좋아진 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 운전할 때는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냥 2차선 등이나 3차선 등에서 그냥 오토파일럿만 설정을 해두고 테슬라가 스스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 운전 스트레스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정속으로 운전을 하면서 좀 뭔가 이런 급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좋은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운전 스트레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자주 나가게 되고, 또 가족들도 더 제가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빠르게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등에 입문을 해보시고 이런 테슬라 라이프를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